안녕하세요. 굿밸런스 보험 이강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3대 질병 보험이나 보험 리모델링을 준비할 때 뇌혈관과 허혈성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뇌혈관과 허혈성을 왜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최근 혈관 진단비를 구성하다 보면 눈에 자주 보이는 특정 혈관과 심혈관 진단비 중 어떤 걸 가입하는 게 더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를 보장하는 뇌출혈과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뇌혈관 진단비가 판매가 거의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오래전에 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보험이라는 상품에 관심이 없었다면 뇌출혈과 뇌졸중은 알 수가 있지만 뇌혈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뇌출혈은 I60부터 62번까지 총 3가지의 질병을 보장을 하고 있고, 뇌졸중은 이보다 3가지 질병을 더 포함한 6가지 질병, 그리고 뇌혈관은 여기에 4가지를 더 추가하여 총 10가지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3대 질병이나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뇌혈관 진단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정리된 표로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뇌출혈과 뇌졸중은 중간중간 빈틈이 있어서 꼼꼼하게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3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해서 협심증 등은 전혀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혈성 진단비라는 항목이 있어야만 심장질환에 대해서 협심증까지도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뇌혈관 진단비처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보장에 빈틈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장 범위가 넓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많이 발병이 되는 질병의 발병률과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먼저 심장질환 환자의 증가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증가율을 보면 무려 28%나 환자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 혈관 질환의 보장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성인들이 자주 걸리는 다빈도 질병을 살펴보면 협심증은 높은 진료비를 지출을 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발병이 되기 이전에 잘 준비가 되어야 하는 보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 진단비는 앞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해당 보장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보험사에서 판매가 안 되었거나 판매가 되더라도 보장 금액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 할 때도 중점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진단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혈관 진단비를 준비하면서 설계를 받아보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설계가 조금 복잡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만 존재를 했는데 어느새 특정이라는 질병, 혈관 진단비 1, 2 이렇게 보장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보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어떤 보장을 중심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 혈관 진단비와 특정 혈관 진단비를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특정이라는 말은 몇 가지만 특별하게 보장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혈관 진단비에 비해서 특정 혈관 진단비가 보장이 안 되는 항목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질병 코드를 보더라도 소수점으로 보장 항목을 더 세분화했기 때문에 보장 항목이 더 협소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 진단비를 구성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심혈관 질환 1, 2를 나눠서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허혈성 진단비 하나를 가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심혈관 질환이 1, 2 이렇게 나눠지면서 기존 보장과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1에서는 허혈성 질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정맥 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간혹 혈관 진단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장이 나눠진 설계의 설명을 듣다 보면 마치 허혈성 질환에 비해서 보장이 더 많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보험은 몸이 아팠을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부전도 부정맥도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맞지만 전평원의 다빈도 질병 순위를 보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협심증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도 어렵고 발병률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혈관 진단비를 준비할 때는 심혈관 진단비를 1, 2로 나눠서 육안으로 보여지는 보장이 많은 항목을 구성을 하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발병률이 높은 보장을 더 높은 금액을 준비해서 보험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혹시 모를 사고에 좀 더 확률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